그동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두 차례의 그 북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1차 북핵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은 1985년도에 이제 NPT에 가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협정에 따라서 1년 내에 IAEA와 세이프가드 협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즉 IAEA로부터 이제 사찰을 받겠다, 이제 어떤 식으로 사찰을 받겠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세이프가드 협정에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이걸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서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 압력 때문에 7년이 지나서 1992년도에 IAEA와 세이프가드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IAEA 입장에서는 북한이 1년 내로 체결된 협정을 7년 만에 체결하니까 뭔가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특별 사찰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찰단을 보내서 북한 내에서 핵 개발에 이제 의혹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현실 실질적으로 그러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IAEA를 약간 과소평가를 했는데 당시 IAEA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탐지를 했고 그에 따라서 1년 만에 1993년도에 북한이 IAEA 그 특별 사찰단을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NPT에 탈퇴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북핵 위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적인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의 원자료에 대해서 이제 공습을 해서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마치 외과 의사가 어떤 환부를 도려내듯이 공습으로 북한의 핵개발 원자료를 파괴하겠다라는 뭐 그런 전략이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한국 정부도 반대했고요. 당시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군사 계획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공습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전체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가 1994년 6월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당시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태도 변화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 핵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갈 때 남한을 들러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고 갔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카터에게 남북한 정상회담을 좀 김일성에게 제안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것이 김일성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2000년도 김대중이 아니라 1994년 김영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당시 김일성이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을 준비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남북한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고 또 묘향산의 별장에서 김영삼을 초청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망해 함으로 해서 남북한 정상회담은 무산이 되어버렸고요. 새롭게 북한의 권력 변화가 생기면서 신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북한은 핵 협상에서 비교적 협조적인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1994년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협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협약에서 북한이 약속한 것은 플루토늄 추출 프로그램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IAEA 사찰을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즉 그동안 북한이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플루토늄으로 바꾸는, 그렇게 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중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러한 원자료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이제 폐기하게 되겠다는 거죠. 북한의 약속은 결국은 원자로 폐기 하나에 불과하고요. 미국은 거기에 비해서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소 2개를 지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로는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로서 쉽게 우라늄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고요. 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는 여기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동안 이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그 중유를 미국이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변명은 이 원자로를 지금 돌리는 이유가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평화적 목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자로를 중단하는 동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중유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고요.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따라서 대북 제재도 점차적으로 해체를 하고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 다시 말하면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또 북한 체제의 안전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 제네바 협약의 미국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약속을 좀 더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은 뉴욕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를 설립을 했습니다. 캐도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많은 비용들을 미국만이 이제 부담할 수 없으니까 많은 국가들, 특히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이 이제 함께 분담하자라는 것이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수십 개 국가들이 이 캐도에 참여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은 가장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사국이 되었고요. 이 외에도 뭐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에서는 뭐 독일과 폴란드, 그리고 뭐 심지어 중동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회원 국가로 다 참여를 했고요. 캐도의 설립 목적은 북한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개를 건설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인데요. 2001년도에 착공을 했고 사실은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 금호지구에서 이 원전 건설을 착수를 했고요. 이 기간 동안 중유를 제공하는 것도 이 캐도의 이제 임무가 되겠습니다. 캐도 내에서의 비용 분담의 원칙을 보게 되면 원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주로 남한과 일본이 분담을 했고요. 북한에게 기름을 제공하는 그런 임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분담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비용은 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도의 경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네와 협약의 이행 문제는 남한과 일본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분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캐도가 2006년도에 사업을 중단하고 최종 해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네바 협정이 중단되어 버렸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보다도 클린턴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수 공화당 야당이 의회의 다수를 확보하게 되면서 이 제네바 협정은 북한에게 너무나 유리한 그러한 약속이다. 그리고 북한의 나쁜 행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좋지 않은 선례고 이렇게 되면 많은 다른 불량 국가들이 북한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북한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것들을 공화당, 야당이 의회 내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북한, 이란, 이라크는 악의 축이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약이 이전 정부, 클린턴 행정부가 약속을 했지만 부시 대통령은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중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북한에 지어주기로 했던 원전 건설 사업은 지연을 거듭하다가 최종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2003년도에 NPT를 탈퇴를 하고 핵 개발을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